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희사입니다. 군대 다녀온 이후로 내성발톱이 생겨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집에 와 3일간 발이 어찌나 아픈지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날엔 진통제를 먹고도 수술 부위가 너무 욱신거려 잠도 설쳤던 기억이 있네요. 중국의 역사에서는 삽침이라는 형벌이 존재했었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위인 손톱과 발톱 아래를 기다란 침으로 찌르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죠. 그 밖에 세계 몇몇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형벌이나 또는 손톱을 뽑는 것과 같은 고문이 실제로 행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수로 손발톱을 짧게 잘라 며칠간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손톱이 들리거나 부러져 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손발톱 10개를 뿌리의 시작 부분부터 잘라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취 없이 발악하지 못하게 힘으로 꽉 제압한 상태에서 말이죠. 한 번만 당해도 상상하기 싫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손발톱이 다시 자라면 같은 행동을 다시 당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흡사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고 상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끔찍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강아지 발톱 날리기라는 이름 하에 말이죠. 수의사란 직업을 하면서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쇼독에 나가는 강아지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톱을 짧게 자르고 지혈을 하는 등의 처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사람처럼 외모에서 오는 자기만족도 없을 텐데 그저 사람의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에 개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쇼독이라는 존재가 제 병원 같은 작은 병원에 내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인께서 SNS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 사진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사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만 나왔어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슈화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사도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고민하던 분들이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것을 알고 제대로 찾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인께 사진을 접하고 영상을 준비하다가 접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색을 하다 보니 여전히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더군요.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자문까지 했음에도 나는 수의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행동을 옹호하더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틀린 것보다는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고 상대성을 인정하는 주의이지만 그 행동은 명백하게 틀린 행동입니다. 네, 학대가 맞습니다. 어느 외과 서적과 관리 서적을 봐도 지금 논란이 되는 발톱 날리기처럼 멀쩡한 발톱을 근위단부터 혈관과 신경째 날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취도 없이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는 멀쩡한 발톱을 잘라버리다니요. 물론 동물병원에서도 가끔 발톱을 근위단에서 잘라내는 일이 있습니다. 발톱 외상에 의해서 발톱이 깨져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출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문신이나 부분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깨진 발톱이 지속적으로 출혈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처치를 위해 마취 없이 바로 자르고 지혈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깨진 발톱에 한해서 말입니다. 발톱이 길어 슬개골 탈구가 오고 고관절 문제가 발생을 한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 강아지를 관리할 때 발톱이 너무 길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긴 발톱이 슬개골 탈구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아주 미약한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탈구와 고관절의 문제는 유전, 외상, 생활 환경이 주 원인입니다. 발톱을 날려 슬개골 탈구와 고관절 문제를 예방하려는 생각을 할 시간에 강아지 비만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산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럴듯한 그림 자료를 가져와서 주장하시려면 해당 내용도 첨부하셔야죠.
해당 그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 어디에도 슬개골, 파텔라라는 단어조차 언급이 없는데 그 그림을 보며 발목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랫동안 산책을 못해서 이미 길어진 발톱 때문에 발톱 날리기를 한다. 발톱 날리고 지혈해줄 시간에 산책 한 바퀴 더 돌고 오세요. 정말 시간이 안 되셔서 개인적으로 산책을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발톱을 자주자주 잘라줘야 하는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혈관은 계속 축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톱의 길이도 알맞게 맞추실 수 있겠죠. 단기간에 하려고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줘가면서 강아지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해당 그림을 인용한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발톱을 그렇게 잘라서 혈관 길이를 조절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혈관이 길어져서 발톱 날리기를 한다. 방법을 모르면 배우십시오. 발톱 날리기를 배울 열정은 있으시면서 발톱 관리를 배울 열정은 없으십니까? 혈관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혈관과 신경째 잘라내시는 발톱 날리기는 하실 수 있나요? 해당 블로그가 아닌 SNS에서 주장하는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싫다, 발톱을 잘랐을 때 발 모양이 예쁘다라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수의사의 전문 지식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발톱 길이 때문에 슬개골 탈구와 고관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할 것이기 때문에 발톱 날리기를 할 시간에 다른 것을 관리해 주시는 게 100배쯤은 이로울 것입니다. 발톱 날리기는 강아지와의 관계에서도 강아지의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 1도 없는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강아지는 여러분이 기르시지만 여러분의 장난감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발톱 날리기 할 시간에 산책 한 바퀴 더 돌고 오시면 강아지 기분도 좋고 발톱은 알아서 닳을 것이며 비만도 감소시켜 관절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